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뭐냐면 공유 결합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확대해서 저부분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외운 게 어떤 원자의 최외곽 전자수를 외웠어요. 누굴 주로 외우냐? 우리가 얘네를 제가 주로 외우게 설명드렸습니다. 쟤네를 주로 외우게 설명드렸어요. 됐어? 그러면 요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선암기 후부터 후 이해가 돼 있나? 여기 세 번째 쪽에 여기를 한번 먼저 볼게요. 세 번째 쪽에 다음 각 원자들의 원자과 전자수와 결합을 몇 번 하는지 적으세요라고 제가 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외운 게 원자들의 원자과 전자수니까 얘네까지는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얘까지는 적을 수 있어야 돼요. P는 인이에요. 15번에 5개입니다. 15번에 5개. 15번에 5개.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좀 전에 우리가 외웠으니까 원자과 전자수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몇 번에 몇 개인지 외우게 했죠. 그걸 적으란 뜻입니다. 몇 번에 몇 개인지 외우게 했습니다. 그걸 적으란 뜻이에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원자과 전자수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는 무조건 적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원자는 여러분들 전자를 가득 채우려고 해요. 세상의 모든 원자는 전자를. 됐어? 그럼 이제 기본 개념 이런 겁니다. 최외곽 전자가 4개 있으면 전자가 4개 부족해요. 그래서 결합을 4번 해요. 최외곽 전자가 6개면 산소는 최외곽 전자 6개니까 전자가 몇 개 부족해? 2개 부족해서 결합 2번 합니다. 5개면 3번 합니다. 7개면 1번 합니다. 5개면 3번 합니다. 7개면 1번 합니다. 이게 기본 개념. 기본 개념. 단 수소는 전자 껍질이 하나예요. 됐습니까? 전자 껍질이 하나라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꽉이죠. 2개가. 수소는 결합을 한 번 해요. 끝. 요 기본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해. 됐습니까? 그럼 이제 그거를 제가 맨 첫 번째 장 프린트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림으로. 됐어? 자, 어떻게 2가지 상황. 수소가 수소랑 결합할 때랑 수소가 물이랑 결합할 때를 실제 모습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린 겁니다. 수소는요, 최외곽 전자가 하나라서 전자 하나 부족해. 전자 채우고 싶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옆에 또 다른 수소 원자가 나도 전자 채우고 싶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수소가 야, 내가 하나 공유해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공유해 줄래? 그래서 수소의 전자 껍질 안에 왼쪽에도 전자 2개를 채운 거고 오른쪽에도 전자 2개를 채워서 가득 찬 상태가 된 겁니다. 자, 물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산소라고 하는 아이는 최외곽 전자가 6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 부족하다고? 2개. 그러면 왼쪽 수소 애한테 자신의 전자 하나를 공유해주고 공유 받아서 채운 거고요. 오른쪽 애한테 자신의 전자 공유 하나 해주고 공유 받아서 2개 채우고 2개 채우고 산소 입장에서 8개를 채운 겁니다. 끝. 됐어요? 공유라고 왜 하는 거라고? 전자를 채우려고. 자, 이제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루이스라는 과학자가 야, 우리 원자와 원자가 결합을 할 때 좀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처음에 만든 게 루이스가 만들어낸 전자점식이에요. 어떻게? 원자과 전자만을 이렇게 까만색 점으로 찍어서 나타낸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 우리가 푸는 문제는 이렇게 원소 기호가 안 써 있어, 여러분들.
됐습니까? 루이스 전자점식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야 여기에 x가 있는데 x 주변에 루이스 전자점식을 내가 이렇게 찍어줄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x가 지금 현재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얘네들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문제야 여기에 y가 있는데 y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내가 표시해 줄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뭐야 이 y라고 하는 아이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요 7개니까 F 아니면 CL이겠구나 이렇게 푸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원자 간의 결합을 나타내는 거.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원자 간의 결합을 나타내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자, F와 F가 결합을 해서 F2가 되는 과정. F와 F가 결합해서 F2. F는 최가 전자가 7개라서 하나 부족. 옆에 또 다른 애도 하나 부족. 됐습니까? 그러면 서로 전자 한 쌍을 주고 받아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운데 원소 기호 가운데 있는 저 전자가 공유 전자쌍을 나타내요. 원소 기호 가운데 저 전자가 공유 전자쌍을 나타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 그림은요. 저희가 전자를 한 쌍을 공유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 밑에 그림은 원소 기호 사이에 전자가 한 쌍, 두 쌍이니까 공유 전쌍이 두 쌍이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너무 쉬운가? 하람이가 딴 생각, 딴 데로 이제 왼쪽으로 눈동자가 11점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공유 전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이 그럼 내가 뭘 설명한 거냐면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문제가 표현되어 있어.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문제가 표현이 돼 있어.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문제가 표현이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원소기호 사이에 점이 찍혀 있으면 이 점을 보고 공유 전쌍이 몇 쌍인지 알아야 돼. 공유선이 몇 쌍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질문하면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공유 전자쌍은 원소기호 사이에 찍혀 있는 게 공유 전자쌍이야. 원소기호 사이에 찍혀 있는 게 공유 전자쌍이야. 원소기호 사이에 찍혀 있는 게 공유 전자쌍이야.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자 현재 y라고 하는 아이는 공유 전자쌍이 이 그림에서 몇 쌍인 거야? 요 y는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인 거야? 한 쌍인 거야. 어떻게? 요렇게 한 쌍. 요 y는 요렇게 한 쌍. 됐어. 이제 요 그림에서 x는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인 거야? 요 원자 x는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인 거야? 세 쌍인 거야. 한 쌍, 두 쌍, 세 쌍인 거야. 됐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배우는 모든 물질은 전부 다 전자를 채우려고 결합하는 거야. 전자를 채우려고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x라고 하는 아이는 공유 전자쌍 세 쌍을 가진 거야. 공유 전자쌍 세 쌍. 즉 결합을 세 쌍 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세 번의 공결합을 했으니까 이 x라는 아이의 원자가 전자는 이거 얘거, 이거 얘거, 요것도 얘거, 요것도 얘거. 그래서 x는 원자가 전자 5개야. 원자가 5개. 됐어? 그러니까 누구란 뜻이야? 질소 아님 인이란 뜻이야. 질소 아님 인이란 뜻이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루이스 전자점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정들이 저 정도는 다 알아요. 이런 표정이니까 넘어가 볼게요. 뭘 넘어갈 거냐면 자 그래서 우리는 원자 간의 결합을 원래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냈었어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과정을 산소와 수소 사이의 전자 한 쌍, 산소와 수소의 전자 한 쌍. 그럼 우리는 요 전자쌍을 결합해 쓴 전자쌍을 뭐라고 부른다? 공유 전자쌍. 끝.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용어 때문에 한 거야. 이 용어. 산소의 원자가 전자 6개입니다. 산소의 원자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서 결합에 2개를 써서요. 이제 나머지 전자 결합에 안 쓴 이 나머지 전자 4개를 뭐라고 부른다? 비공유 전자쌍. 무슨 말이야? 결합에 쓰지 않은 전자라는 뜻이야. 됐습니까? 저 조심해야 돼. 비공유 전자쌍은 맨 바깥쪽 껍질 것만 보는 거야. 맨 바깥쪽 껍질 것만. 산소는 총 전자가 8개예요. 산소는 총 전자가 몇 개라고? 8개. 첫 번째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는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맨 바깥쪽 껍질 원자과 전자 중에서 맨 바깥 껍질의 전자 원자과 전자 중에서 결합에 쓴 전자 말고 결합에 안 쓴 전자를 뭐로 부른다? 비공유 전자쌍. 자 이제 조심해야 돼. 뭐를? 우리는요 원래 원자 간의 결합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냈어. 이 그림을 하루가 뭐라고 부른다고? 이 그림? 예, 밑에 써있죠.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 루이스 전자점식. 됐습니까? 우리는 원자 간의 결합을 나타낼 때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찍어서 원소기호 사이의 공유전쌍을 표현해서 나타내는 이 그림을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해. 근데 귀찮아. 뭐가 귀찮아? 이렇게 매번 점을 찍는 게 귀찮아서 공유전자쌍만을 뭐라고? 공유전자쌍만을 이렇게 선으로 그리는 식을 루이스 구조, 줄여서 구조식이라고 불러요. 루이스 구조 또는 구조식이라고 부릅니다. 됐어?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 우리가 푸는 문제 중에 90%는 다 구조식만 나와요. 90%는 다 뭐만 나온다고? 구조식. 아니 근데 선생님 뭘 조심해요? 뭘 조심하냐 여러분들? 구조식에는요 얘가 생략돼 있어요. 구조식은 제가 생략돼 있어. 제가 뭐라고? 비공유전자쌍. 뭐라고? 비공유전자쌍. 구조식에 뭐가 생략돼 있어? 비공유전자쌍 생략돼 있어요. 선생님 그게 뭔데요? 아니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산소전자 주변에 비공유전자가 두 쌍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구조식에서 뭐가 생략된다? 비공유전자쌍이 생략된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비공유전자쌍이 밀어. 자 해봅시다. 내가 지금 표시한 애들은 전부 다 전자들이야. 얘네 전부 다 전자들이야. 자 전자와 전자들은 서로 밀어 당겨. 전자와 전자는 기본적으로 서로 밀어 당겨. 밀어. 알겠습니까? 근데 세기가 틀려. 알겠어? 자 전자들은 왜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냐면 왜 서로 미냐면 마이너스 전하를 띄워서 그런 거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밀고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밀고. 자연의 모든 건 다 똑같습니다. N극과 N극은 서로 반발력이 작용해요. 전자와 전자도 서로 반발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전자들은 서로 미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 전자끼리 미는 힘이 제일 약한 거. 전자끼리 미는 힘이 제일 약한 게 얘예요. 어떤 거냐면 공유전자와 공유전자가 서로 미는 힘이 제일 약해. 왜 그러냐면 얘는 수소의 양성자 영향도 받고 산소의 양성자 영향도 받아서 마이너스 성질이 약해요. 그래서 공유전자끼리 미는 게 제일 약해. 그래서 그럼 제일 센 게 뭐냐면 비공유전자끼리 미는 게 제일 셉니다. 비공유가 미는 게 제일 세. 왜? 나는 산소의 양성자 영향을 받거든. 그래서 비공유랑 비공유가 미는 게 제일 세요. 왜? 마이너스 성질이 제일 강해서. 그러면 그 중간에가 뭐냐면 비공유가 공유를 믿는 거예요. 비공유가 공유를 믿는 게 중간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자끼리 미는 힘이 달라요. 됐어요? 우리는 저 전자끼리 미는 힘의 차이를 가지고 분자의 모양을 결정을 할 겁니다. 전 분자의 모양을 결정을 할 거예요. 됐습니까? 이제 먼저 여기를 씌워볼 거야. 어디를 씌워볼 거냐면 이런 프린트의 뒷장. 이런 프린트 뒷장. 이거 씌워볼게요. 뒷장에 전자세의 반발력.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 전자세의 반발력. 찾았어요? 그래서 전자세 반발력 중에 제일 센 게 누구라고요? 예, 비공유가 비공유를 미는 게 제일 세요. 제일 약한 게 공유가 공유끼리 미는 겁니다. 공유가 공유끼리 미는 것보다 센 게 비공유가 공유를 미는 거예요. 비공유가 공유를 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3번이 나온 겁니다. 분자의 각도와 모양은 공유전자쌍이 몇 개 있습니까? 공유전자쌍이 몇 개 있습니까? 왜? 전자쌍들은 서로 어떻게?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최대한 멀리.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는지와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몇 개 있어요를 가지고 분자들의 각도와 모양이 결정이 돼. 분자들의 각도와 모양이 결정이 돼. 그걸 내가 뒷페이지에 5가지 패턴으로 나눠놨어요. 5가지 패턴으로. 그지? 지금 알아야 그냥 하나야. 지금 알아야 어떤 전자쌍이냐에 따라서 미는 힘이 다르다. 미는 힘이 다르다. 그럼 분자의 각도와 모양은 어떤 전자쌍이 몇 개 있냐, 비공유성상 있냐 없냐로만 결정한다. 원리는 하나. 전자는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전자가 어떻게 최대한 멀리 어떻게 떨어지려고 합니다. 떨어지려고 합니다. 됐어?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갖고 뭐 할 거냐면,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 분자의 각도와 모양을 알아낼 거야. 분자의 뭘 알아낼 거라고? 각도와 모양. 됐어? 그래서 찾을 거야. 뭘 찾을 거냐면 분자의 각도와 모양을 보고, 분자의 각도와 모양을 보고 극성 분자라는 애를 찾을 거야. 분자와 각도와 모양을 보고 극성 분자라는 애를 찾을 거야. 선생님, 극성 분자가 뭔데요? 뒤에 써 있습니다. 각도와 모양을 보고, 뭐를 보고? 각도와 모양을 봤는데 전자에 쏠림이 있는 모양이야. 전자에 쏠림이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각도와 모양을 봤는데 얘가 모양이 이렇게 꺾여 있어. 모양이 이렇게 꺾여서 신기하게 전자들이 요쪽에 많아. 그러면 전자가 많은 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델타 마이너스. 전자가 없는 쪽이 플러스 전하를 띄어요. 요런 애를 극성분자라고 하고, 저런 걸 뭐라고 한다고? 극성분자. 전자 쏠림이 있는 모양이라서 분자 내에서 한쪽이 플러스 극, 한쪽이 마이너스 극의 성질을 갖는 애를 극성분자. 반대로 전자가 골고루 퍼져 있어서 극의 성질이 없어. 모양이 완벽하게 균형이 맞는,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이라서 전자가 이렇게 골고루 펼쳐져 있어. 전자가 분자 내에서 이렇게 골고루 펼쳐져 있어. 그러면 전자에 쏠림이 없고, 이런 물질을 우리는 무극성 분자라고 할 거야. 무극성 분자. 자, 조심해야 돼. 뭐를?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 알겠습니까? 헷갈려요, 너네가. 왜 헷갈려? 용어가 비슷해. 봐. 지금 우리가 배울 건 분자의 성질에 관한 얘기야. 분자의 성질에 관한. 성질이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라는 성질이야. 그래서 앞에서 배운 건 뭐냐면 결합의 방식이야. 결합의 방식이 극성 공유 결합이라는 게 있었고, 결합의 방식이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는 게 있었어. 결합의 방식이 극성 공유랑 무극성 공유랑. 됐어? 결론부터 말할게. 항상 중요해. 여러분들, 결합의 방식과 성질은 관련이 없습니다. 결합의 성질은. 알겠습니까? 그냥 이름만, 용어만 같을 거예요. 용어만. 그럼 선생님, 극성 공유란 뭐예요? 이건 그냥 분자가 그냥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을 하고 있어. 분자가 그냥 서로 다른 원자랑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하고 있어. 그럼 이 결합 부위를 극성 공유합 부위에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야. 됐어? 그럼 선생님, 무극성 공유랍은 뭐예요? 아니, 결합을 했는데 분자가 서로 결합을 하고 있는데 서로 같은 원자 간의 결합이 있어. C와 C 사이의 결합. 그러면 서로 전기음 성분과 같은 원자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전자 쏠림이 없는 결합이야. 그런 결합을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끝. 됐어? 이건 뭐라고? 결합의 방식. 이건 뭐라고? 성질. 완전히 상관이 없어. 알겠습니까?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을 했다고 해서 극성 분자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극성 공유 결합을 했으면요, 그러면 항상 그런 거 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분자의 각도와 모양을 보고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합의 방식과 성질은 아예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해서 기본 성질을 먼저 확인을 했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구조식 그리는 연습을 먼저 할 거야. 앞에 가서 구조식 그리는 연습을 먼저 할 거야. 네. 네. 기타 하나 먹으면 안 돼요? 어. 존나 좋네 이거. 나는 썰렁하거든. 나는 딱 좋았거든.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쪽 여기 다음 쪽. 자 여기에 8번부터 구조식 먼저 루이스 전자부터 해볼게요. 제가 그려드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그려볼 거야. 해볼게요. 산소라고 하는 아이는 최가 전자가 6개요. 그럼 수소랑 결합을 할 때 전자쌍 한 쌍을 공유하는 이런 모습이 루이스 전자 점식. 이게 H2의 루이스 전자 점식 그린 거고요. CO2까지도 제가 그렇게 CO2, C라고 하는 아이가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산소 원자 2개랑 결합을 한 이 모습이 루이스 전자 점식입니다. 루이스 전자 점식. 그럼 그 밑에 C2H2의 루이스 전자 점식은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